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17일 을죽 세 번째 기사 1594년 명만력 22년 사헌부가 아뢰기를 장후법은 지엄한 것이어서 범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끝까지 행문하여 실정을 밝힌 다음 엄중히 처벌하여야 탐호스러운 무리들이 징계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 무너진 기강이 징기되고 들어온 습속을 없앨 수 있습니다. 전 군수 신상절 김성헌은 관곡을 절취에다가 자기 집을 매입한 주로 잡혀온 자로서 풍문에 의하여 잡혀온 자는 비교할 바가 아니므로 마땅히 끝까지 국문하여 흔들림이 없이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꾸어서 군량으로 바쳤다고 핑계대기도 하고 또 문길을 지우지 않았다고 핑계대기도 하는 등 이리저리 말을 꾸며대어 사실을 감추려고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직 사실이 확실히 밝혀지기도 전에 보통 범죄자에게 하듯 금방 가볍게 풀어주고 말았으므로 물증이 통분해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다시 국문하의 주의를 정하여 장호법을 중하게 만드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17일 얼축 네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연안부사 박응인은 성품이 느슨하여 정사를 아전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농사철이 되었는데도 농사를 권면하지 않아 일백리 기름진 땅이 거의 모두 황무지가 되었으니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그리고 본 연안부가 지금 서방으로 통하는 대로가 되어 있어 너무나 심하게 조폐되었으니 간명하고 재간 있는 인재를 각별히 골라 보내소서. 황해 감사 유영경은 중국군이 나온다고 빙자하여 각고의 창곡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수령들이 감히 손을 쓸 수가 없어 밭 깔고 씨 뿌리는 시기를 놓치게 하여 온 도민의 원망이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추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17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 가리기를 도성의 전쟁과 굶주림으로 죽은 자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 쌓인 원기가 위로 피어올라 그것이 여역이 되었기 때문에 요즘 여염에는 이로 인하여 죽은 자가 더욱 많습니다. 예조로 하여금 성박 몇 군데 단을 축조하여 여제를 지내게 함으로써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을 위로하고 막힌 기운을 흩어지게 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17일 얼축 여섯 번째 기사 밤 일경에 유성이 각성 아래에서 나와 곤방의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주먹 같고 꼬리 길이는 3-4척쯤 되었으며 적색이었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17일 을축 일곱 번째 기사 주본의 초본 관계로 전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매양 복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중국 조정 사람들에게 호소한다면 그들은 도리어 우리가 중국의 힘을 빌어 복수하기 위해 적세를 장황하게 말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니 매우 가슴 아프고 민망한 일이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후로는 주본으로 올릴 때 다만 적이 제대로 물러갈 기미가 없으니 반드시 적을 섬멸해야만 우리나라가 비로소 보존될 수 있다는 내용만을 쓰고 복수라는 말은 다시 거론하지 말았으면 하는데 그 뜻이 어떠한지 의논하여 아뢰라 하자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복수의 대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주문에 이미 다 말하였으니 그것을 번번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구나 군량을 청하는 이번 주본에는 복수에 관하여 언급할 필요가 없으니 성상의 하교들을 삭제하고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적정에 관계되는 말에 대하여는 지금 총독이 모두 고쳐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섬멸해야 한다는 등의 의휘가 이번 주본에 언급될 경우 또 삭제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가는 사이에 날짜만 자꾸 지연될 것이니 그 말은 모두 다음 주본에 나서서 진달하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달았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18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주의 각 진사의 낭청 조수익을 내려보내어 군중의 재반 사정을 샅샅이 살펴오게 하려 합니다. 옛부터 변지 정세를 사실대로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제장들의 조처에 대한 능력 여부와 군공의 허실, 군사들의 기포 등에 대한 모든 것을 마땅히 조정해서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군공에 관한 여러 한 가지 일로 말하더라도 허위가 많아 뒷말들이 분분합니다. 심지어는 애당초 적을 상대하여 크게 싸운 일도 없었는데 군대들이 오랫동안 모아온 수급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리지도 않고 승첩한 것처럼 꾸며 그것을 과장하여 공을 올린다고 하며 또 조사에 입격된 자가 배어 왔다는 외도 역시 조사하여 밝혀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으로 외놈의 수급을 가져온다는 얼마 안 되고 그 나머지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굶주린 백성들을 남모르게 죽여 머리털을 깎아낸 다음 그것으로 숫자를 채우고 있으므로 인두를 사고 파는 모든 사람들에겐 일정한 값이 있어 처음에는 머리 하나에 쌀 4, 50두 하는 것이 중간에 와서 10여두로 내렸고 지금 와서는 겨우 한 끼 밥만 먹여주면 곧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남쪽 지방 사람들은 외놈의 수급으로 급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양민을 학살하는 큰 함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해들은 바로는 의령에 허라는 성을 가진 자가 3명이 모두 이러한 방법으로 과거 겁제를 얻었다고 하여 인정이 통분해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장수가 사정에 끌려 사실을 알면서도 원수를 속이고 원수는 또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패단이 이렇게까지 되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진 중에는 일 없이 먹는 자가 너무 많아 곡식을 옮겨다 주어도 역전의 군사들은 도리어 한번 배불리 먹어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조수익이 내려가는 편에 제장들이 거느리고 있는 군관은 몇 명이고 전사는 몇 명인가를 사실대로 물어오게 하고 기타 군량에 관한 조처라든지 또는 군공을 모람한 일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탐문하여 와 아뢰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18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요동도사의 자문을 보건대 우리나라가 불공대천의 원수를 갚으려 하는 심정을 중국 조정에서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지금 이렇게 한 것은 당초 송경락 등이 기회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잔류병이 이미 철사의 형평상 다시 출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책을 써서 봉공이라는 말로 적을 통제하여 적이 스스로 퇴각하기를 바랐던 것인데 중국 조정에서 과도간이 적당한 방법을 들어 쟁론하고 나오는 바람에 이제 와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 우리나라로 하여금 조용히 기다려 보라고 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오히려 말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가 지금 와서는 병량도 되지 못하고 또 봉공도 허락하지 않았으니 조선의 일은 이제 끝장이 났다. 그 나라 사람들은 왜 그리도 어리석은지 모르겠다 하니 그 의도를 알만합니다. 대저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상대로 청원할 수 있는 절차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 가지의 대절이 있는데 그 모두가 기관에 관계되는 것뿐입니다. 처음 평양의 적을 격파하고 대병이 승승장구하여 왔을 때 다른 말 할 것 없이 오직 초멸만을 굳게 청했어야 했던 것이 한 절차요. 그 후 제독이 이끄는 군대는 회군하였지만
1만여 명의 병력이 아직 남변에 남아있고 우리나라 역시 탄갈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던 그 당시에 서둘러 원병을 청하여 일거에 소탕했어야 했던 것이 또 하나의 절차였습니다. 지금은 군대와 식량을 모두 중국에 의뢰해야 하는데 지금의 중국 사정을 볼 때 부응해 줄 리가 없을 것 같고 사세가 위급함은 날이 갈수록 더하여 적이 물러가지 않는다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는 아무리 청원하여도 결국 아무런 도움이 없을 것이니 우선 조용히 기다리면서 저들이 하는 대로 맡겨두고 사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관망하는 것이 남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는 다만 중국에서는 봉공으로 적을 물리치려 하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아무리 그들이 물러갈 리가 없을 것 같다. 그것이 염려된다. 깊이 장책을 생각하여 우리나라가 기필코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기만 바랄 뿐이다 할 뿐, 무단히 저들의 노여움만 사고 일에는 도움이 없을 말은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18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진시에서 미시까지 햇무리가 졌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18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이비에게 전교하기를 이 춘란을 수령에 임명하자고 아뢰는 자가 있었는데 지금 삼화 현 자리가 비었다니 그를 임명하여 보내도록 하라.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20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아뢰기를 수령의 지책은 백성들의 휴척에 달린 것이어서 선택의 신중을 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마 현령 이춘란은 시골의 일개 무식한 부민에 불과한데 군량이 모자랄 적에 자원하에 납속한 공로가 있기는 하나 자목의 소임은 결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채차하소서. 요즘 무변인에게 별로 이렇다 할 공이 없는데도 은명을 자주 내리기 때문에 관작이 너무 외람되어 명기가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훈련도중 조경은 포 쏘는 법을 가르친 작은 공로로 중가가 내려지고 행 혹은 변응지는 시사에서 수위였다는 이유로 중가가 내려진 데 대하여 물정이 모두 온편치 못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모두 개정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따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2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전의 일을 다시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21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이품 이상의 종실에게도 포 쏘는 법을 익히게 하였고 또 문관, 음관들도 자발적으로 응모하여 포를 쏘도록 명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21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추국청이 아뢰기를 도목장에 붙여진 사람들을 어떻게 조처해야 하느냐고 하신 전교가 있었는데 도목을 살펴본 바 도목에 붙여진 인원이 모두 99명이었습니다. 그중 안덕남, 유계하, 임권신, 강진, 임권보, 임권익, 정덕부, 정덕성 등은 역적의 조사에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잡아왔는데 정덕부, 정덕성 등은 도망 중이어서 아직 잡지 못하였고 안덕남, 유계와 강진은 형을 받고 죽었으며 임권신은 도중에서 죽었고 임권보는 형을 받고서 분간되었고 임권익은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지원, 임신, 김옥겸, 김엉천 등은 변하복과 동시에 잡혀왔는데 임신은 병으로 죽고 옥겸은 곤장 맞아 죽었으며 김엉천과 지원은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그 밖의 이름은 도목에 붙여져 있으면서 전국대 역적 조사에 나오지 않아 도내에 갇혀 있는 자가 도합 75명인데 그 중에 김몽수, 김언수, 김억한, 임백충, 윤수견,
병으로 죽었고 김복진, 김순소는 변하복이 추구한 자들이어서 분간하여 놓아 보냈습니다. 손돌이, 박선, 박영, 송언길, 전우, 이근수, 정산문, 김광문, 김옥천, 장흥, 정덕룡, 임중문 등은 12명은 도목장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본도에 갇혀있는 주의수들의 명부에는 함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들이 이 도목장에 붙여진 것을 반복하여 헤아려 보건대 거기에는 연월도 적혀 있지 않았고 또 서명도 되어 있지 않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호를 편성하여 장수로 정해진 사람으로서 변하복의 조사에서 나온 자들이 많으니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전원을 경옥에다가 잡아 가두려고 하면 그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책으로 보면 모두 역적이지만 거기에 무함당한 사람이야 어찌 모두 실정을 잘 안 자들이겠습니까? 혹은 들은 대로 깜깜한 속이어서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는 자도 있을 것인데 일체를 참여하여 들었다는 것으로 영무를 논단한다면 반드시 애매하게 걸려든 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인심을 진정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적게 변하복이 이미 복주되었고 안덕남은 바로 도목 속의 대장으로 호칭되던 자이고 유계하는 중부장, 임권씨는 전부장, 임권보는 한후장, 임씨는 유격장의 칭호를 받은 자들이로서 모두 이미 죽었습니다. 임권보만이 명에 의하여 분간되었을 뿐 또 그 밖의 박영은 우부장으로, 이응환은 후부장으로, 장홍은 척후장으로, 황응무는 참인장으로 각각 기록되어 혹은 본도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박영, 장홍은 갇힌 죄수들 속에 있지 않은데 그것은 잡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는 대옥에 관계되는 사건이니 신들이 감히 함부로 처치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본도의 인심을 진정시키는 것으로 위주를 삼는다면 마땅히 워낙에 이미 복주된 이상 협종은 다스리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책으로 된 도목장이 이미 믿을 만한 기록이 아니니 역시 의심스러운 죄는 가벼운 쪽으로 처벌하는 법으로서 논단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상의 재량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신들은 천지가 내리기만을 기다리면서 감히 여쭅니다. 하니 답하기를 도목장이 어디서 나왔는가? 장수로 기록된 자들은 주국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7년 4월 21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주국청이 회개하기를 강임, 강남 등이 도목장을 안악관아에 바칠 때 그것을 강진의 집에서 취득했다고 하였답니다. 장수로 기록된 사람들도 안덕남, 유계하, 임건신, 강진, 임신 등은 이미 죽었고 임건보는 분간되었습니다. 지금 봤던 하교대로 박영, 이영, 응화, 장홍, 황응무 이상 4명을 잡아들여야 할 것 같아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추국을 할 수 없는데 또 잡아들이는 것이 어떠한지 모르겠다.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회개하기를 기필코 사실을 캐려면 잡아와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종배해야 할 것인데 상께서 재량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는 바로 역적에 관한 대옥이다. 반드시 국문한 후에 조처해야 할 것이니 잡아오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22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춘란의 일을 이따라 아뢰니 답하였다. 지금 바야로 적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삼군의 군량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권장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다. 지금 그게 무슨 해서는 안 될 큰일이라고 이렇게까지 논변한단 말인가?
우리나라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다. 아랜대로 윤허한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22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지난달부터 문관을 선발하여 한어와 이문을 가르쳤는데 5일에 한 차례 승문원에 모였다. 해평 부원군 윤근수, 도승지 장운익이 한어를 전담하였는데 장운익이 승문원에서 한어를 고강하고 나서 서계하기를 병조조랑 이 시발은 제주도에 이루어진 데다가 전승이 부지런합니다. 그 중에는 장래성이 있는 자와 부지런하지 못하면서 제주가 없는 자도 있으므로 아울러 아래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고 이 시발에게는 아마 한 피를 하사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22일 경우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대신 유성룡, 유사 당상, 김명원, 이덕형, 심춘겸이 아래기를 중국은 축산이 번식하여 소는 농사 짓는 데 이용하고 말은 전쟁에 이용하며 싣거나 타거나 운반하는 등의 일에는 모두 나귀와 노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새는 잘 다니고 힘이 말보다 갑절이나 강하여 무거운 짐을 싣고 멀리 갈 수 있고 기갈도 잘 견디며 먹이기도 쉬운 것으로 가축 중에서 가장 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와 말이 있을 뿐 나귀나 노새는 아주 적기 때문에 각 고을의 쇠마와 역참에서 타고 싣는 일을 모두 소와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평안도 목장 중에서 수초가 잘 되는 것을 골라 앞말 몇백 피를 모아두고 요동에서 쓴 나귀 약간 피를 사들여 한 곳에 섞어둔 다음 마성을 잘 아는 자를 골라 간목간으로 삼아서 책임지고 효과를 얻도록 한다면 몇 해 안 가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모두 노새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의주에서 중간 개시를 하고 있으니 무역이 편리한 이 시기를 이용하여 많은 나귀를 사들이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호주로 하여금 상당한 값을 책정하여 주게 하여 후일에 끝없이 쓸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22일 경우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옛부터 병난을 치른 후에는 생업을 이룬 백성들이 매우 많아 유언을 만들어내어 청중을 의욕시키기도 하고 물의 배들을 모아 마을을 노략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형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한편으로는 어루만지며 안집시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거나 또 한편으로는 진정시키고 위압함으로써 두려워 굴복하는 마음을 갖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계기로 다시 난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한편으로는 적자로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용사로 생각하여 마음을 다하고 정력을 쏟아가며 세월을 두고 갈고 다듬어야 한다는 말이 어찌 뜻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근자의 백성들의 생업이 당진되어 괴리 분산됨에 따라 서로 선동하거나 형룩에 빠지고 있습니다. 요즘 듣건대 황해도 일로에는 역변의 옥사로 날마다 많은 사람이 체포되기 때문에 민간이 소유하여 오가는 사람만 바라보고도 분주히 흩어져 도망간다고 하니 이는 모두 민심이 안정되지 못한 소치입니다. 그곳 관찰사로 하여금 10분 무마하여 덕기를 선포하고 농사에 힘쓰도록 권장함과 동시에 농사지을 씨앗도 골고루 나누어 주게 하소서. 또 죄수 가운데 정범이 중하지 않는 자는 되도록 너그럽게 용서를 베풀어 황해도의 민심을 위안시킴으로써 다시 난리를 일으킬 계제를 만들지 말게 하라는 뜻으로 하사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23일 신리 첫 번째 기사. 행 상어군 성혼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이 지난달 궐문에 나아가 돼지하면서 상소를 올려 신의 입장을 밝혔을 때 성비가 너무 간곡하시고 내용이 절실하여 신은 놀라고 감격한 끝에 눈물만 흘리다가 나왔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든 신하들은 마땅히 기적을 잡고 따라야 하는 것인데 신의 집은 거가가 서쪽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었는데도 미처 달려가 기거를 살피지 못하였고 더구나 자책의 뜻으로 효유하시는 친절한 선교가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신하에게 주의가 있는데도 성지에 자책한다 하셨으니 신은 당장 죽어 없어지더라도 조금도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 일찍 단죄하시어 법이대로 처리해 주시면 신으로서는 그 허물을 깊이 받아들여 죽어도 한들 것이 없겠습니다. 하였는데 답하기를 나의 죄로 인하여 나란 일이 여기에 이르렀다. 바야흐로 중현들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기만 바랄 뿐이니 경은 우선 내 죄를 용서하고 제재의 반열에 참여하여 변물을 기획하여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다행히 경의 힘을 입어 이 적들을 소탕할 수 있다면 나로서는 감히 경의 덕을 보답할 수 없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조종의 연령이야 어찌 남 모르는 속에서 감동되지 않겠는가? 눈물이 흘러내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사퇴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23일 신리 두 번째 기사 고급사인 판결사 이정형이 요동에서 치게 하였다. 도사가 신과 통사를 불러 그대 나라에서 그 밤을 알려온 것은 옳다. 다만 산동 등지의 기황이 너무 심하여 군대를 징발하려 해도 군량을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만약 강화를 위하여 봉공을 허락하고 그리하여 외놈들이 물러간다면 그대 나라도 편안할 것이고 중국 역시 무사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신이 답하기를 우리나라와 외적과는 불공대천의 원수로서 화라고 하는 이 한 글자는 입 밖에 낼 수 없는 처지이다. 또 적들이 간사하고 교활하기 이를 데 없어 중국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들에게 속임을 당할까 염려스럽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답하기를 그대 나라는 지금 강화를 하고 후일 다시 복수를 꾀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 스스로가 봉공을 허락해 주기를 애걸하는 것이어서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다. 저들이 강화를 하고 나서 또다시 침범해 온다면 그때는 조정에서 마땅히 대병을 출동시켜 토벌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23일 신미 세 번째 기사 고 실황의 적반사인 지중추부사 심희수와 부사인 상옥은 허성이 의주에서 치게 하기를 오늘 이 정형이 강을 건너왔는데 그가 받아온 요동 도사의 자문을 보니 고 총독의 마음과 같이 생각이 송경락보다도 더 삐뚤어져 있습니다. 김수 등이 앞뒤 사정을 명백하고 통쾌하게 다 진술했는데도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성질을 건드려 사나운 화만 더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 과도관들이 분분하게 많은 말로서 사의를 물리치려 하였으나 황상이 양쪽 주장을 가리지 말게 하였습니다. 사감 과도관을 파견할 것을 청하여 부해할 계책을 조장하고 있으니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현재 서남의 일로에는 물력이 단갈되어 중국 사신이 나온다는 소식이 있자 놀라고 황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비록 피를 짜내고 뼈를 깎아 중국 사행을 지공하려 하여도 3, 4분의 1도 미칠 여력이 없어 안타깝고 민망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했는데 모두 비변사에 내렸다. 도사의 자문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요동 도지휘 사사는 명지를 받들어 속국이 일찍
사기를 알아 스스로 보존할 길을 찾도록 할 것을 선유하라는 험차 총독 개요 보정 등처 군무 겸 리양향 급 방해 어회 사무 병무 조아시랑 겸 도찰원 우첨 도어사 고 양겸 헌첩을 받았습니다. 먼저 명부에서 동사에 대한 지분을 올려 성질을 받던 내용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국가의 일이 많을 때는 말하는 자는 말하고 판단하는 자는 판단하는 것이므로 요는 그 가운데서 보다 나은 계책을 따르는 데 있는 것이므로 원래 서로 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경이 짐의 위탁을 받고 군국의 중한 임무를 맡았으니 확실한 주견이 썼으면 오로지 그대로 극력 주장하라. 짐은 마땅히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따를 것이다. 성공했을 때는 공이 돌아갈 것이고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책임 또한 미루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후로는 쟁론하는 주소가 있을 때 양쪽을 변별하지 말고 다 받아들여 뒷날 효험이 어떠한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외병의 정세에 있어서도 순력을 따를 것 없이 스스로 착실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고와 함께 군대 철수의 대계에 대해 일찍 단안을 내리어 조선으로 하여금 서둘러 자력으로 수비하게 하라. 조정에서 속국을 대우하는 은인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다. 종래에도 자기 스스로 군량까지 갖추어 가지고 가서 외국을 대신하여 수수했던 경우는 없었다. 그리고 제본의 사감, 도감을 파견할 것을 청와대에 대하여는 이미 성지를 내렸으니 이를 준행하라. 본부원이 자문을 작성할 적에는 이를 참조하라. 이상과 같은 내용의 성지를 받았습니다. 황상께서는 귀국이 급함을 알려왔기에 혁연이 노하여 군사를 일으켜 귀국을 구원하였습니다. 한번 싸워 평양을 깨뜨렸고 재차 진격하여 개성을 빼앗자 외노들은 결국 서울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하여 왕자와 배신들을 되돌려 보냈고 2,000리의 땅을 수복하였으니 황상께서 서국을 사랑하시는 인자함과 포악한 자를 정벌하신 의료움은 천고에 빛날 공렬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소비된 탄금도 적지 않았고 죽어간 사마 역시 적은 수가 아니었으며 부서져 버린 기계 또한 수도 없었으니 이른바 자기 밭은 버려두고 남의 밭을 김매주는 것보다 더한 것이어서 황상의 만급한 은혜야말로 너무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군량도 이미 다시 운반할 길이 없고 군대 또한 다시 쓸 군대가 없으며 외노들 역시 겁에 질려 항복해 올 것을 청하고 있으니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받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국의 배신 김수 등이 시무를 모르고 여종의 충절은 본받지 아니하고 보세의 울음만 본받고 있습니다. 글핏하면 외노의 성세를 과장하여 중국을 범하려 한다느니 혹은 성체를 새로 늘리고 있다느니 하면서 어떻게든지 군대를 청하고 군량을 청할 계책만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동 하남 및 대강 이북은 흉년이 들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처지입니다. 그리하여 황상께서 유사에게 다방면으로 구왕하도록 하였는데도 부족한 실정인데 무슨 양식이 있어 또 귀국에 보낼 것이며 또 어디서 곡식 안 먹는 군대를 찾아내어 귀국에 보내겠습니까? 지금 조정에서는 논의가 분분하여 번공을 거절하기를 바라는 상소를 올리는 자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를 담당하고 있는 신하로서 현재 어떻게 할 수 없는 위태로운 길을 밟고 있는데 귀국이 자국을 위하는 계책을 세우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본부원이 처음 이 일을 맡았을 때 밤을 지새우며 걱정을 하고 마음을 태우며 계획을 짰습니다. 밥이 목에서 내려가지 않고 잠도 편히 자지 못하고 있었는데 귀국 배신들은 지난해의 일만 자주 거론하여 천청을 흐리게 하면서 황상의 의욕을 자아내어 도리어 본분원을 중상하리 하니 이는
덕을 원망으로 갚으려는 처사입니다. 그러니 인심이 있고 천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국이 할 일은 기국 군신 모두가 장주에다 외노들이 점점 부산 등지로 퇴각하여 그곳에 잔류하여 명지의 처분을 바랄 뿐 다시는 감히 함부로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을 모두 넣어 조정에 알리고 외노를 위하여 번공을 간청함으로써 외노들을 빨리 가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외노들은 반드시 기국에게 덕을 보았다고 여겨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 구천은 회계에서 곤욕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이 신하가 되고 아내는 첩이 되기를 청하기도 하였는데 하물며 외노들이 자청하여 신첩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외노들이 자청하여 중국의 신첩이 되면 우선 여유를 가져다가 천천히 후위를 도모하는 것은 구천의 군신들이 꽤 했던 것보다 오히려 나은 것입니다. 법무원이 외장 행장에게 사람을 보내어 부산 등 여러 곳의 성처를 헐지 말도록 하고 또 아직 남아있는 식량과 꿀을 남겨두어 귀국의 덕에 보답하도록 효유한다면 외노들도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노들의 공도는 절강 영파를 이용하여 부산을 격려함으로써 장래에 어떠한 화환을 남기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 총병이 거느린 군대도 빨리 철수해야 합니다. 5,000명에게 공급한 식량을 조금 전략하면 기국 사람 2만 명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국을 진구하는 것이니 기국 군신은 서둘러 도모하도록 하십시오. 배신, 연두스, 이덕형 등은 이것을 가지고 본국에 돌아가 국왕에게 아뢰어 종사토록 하기 바랍니다. 전쟁은 안 좋은 거야.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23일 신미 네 번째 기사. 과도관 등이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아뢰는 자가 많았다. 그러자 공과 급 사중 서 관란이 상소를 올렸는데 그 상소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폐하께서는 동정의 군대를 왜 일으켰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외노들이 우리 외번을 짓밟아서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외노는 조선의 원수이자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과거의 원수를 오늘에 와서 보응한다면 이것은 원수를 보응하는 일입니다. 신이 보기에 조선은 안으로 대국의 원조를 잃고 밖으로는 교활한 적병에게 몰려 있으면서 호소할 것도 의지할 것도 없게 되면 반드시 꺾여 외노들 수중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중국에 부속되었던 나라를 적에게 넘겨줘 교활한 원수인 적들에게 조선이 보태어지게 한다면 이는 적에게 칼을 빌려주고 도둑에게 식량을 대어주는 격입니다. 슬기로운 자라면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 조선에서 청병해온 상소문을 보면 외노들이 현재 진취할 계책을 꾸미고 있다고 자세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총독 고 양겸 등은 외노들이 이미 다 돌아갔다고 보고하였습니다만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제독 이 여성은 벽제 싸움에서 패한 후에 감히 싸움에 대해 말을 못하고 있고 경락 송응창은 여성이 패한 것에 징계되어 서둘러 강화를 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시정의 무례배인 심유경을 내세워 외영을 오가면서 감언으로 달래기도 하고 후리로 꿰기도 하면서 날마다 외노들의 표문만을 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응창 역시 양겸이 협조를 얻어 힘을 합해 번공을 성공시키려고 하고 있으므로 양겸 역시 사실대로 보고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동정에 임한 제신들이 저희들끼리 말을 꾸며 본병을 속이고 있는 것이며 본병은 그들 꾀에 빠져 살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를 그르치게 알맞을 뿐입니다. 거기에다 당사자들은 남의 말이 두려워서 본공에 대해 불편한 점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곧 따지기를 당장 군대도 없고 군량도 없는 처지에 본공 외에 달리 무슨 계책이 있다는 말인가? 만약 국가가 전성한 시기라면 내가 왜 군대와 군량이 없다는 구실로 대계를 망치겠는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하는 자들은 이 땅에 외노들이 오지 않았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외노들이 당장 들이닥친다면 그때도 그들은 군대가 없다고 해명만 하겠습니까?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23일 신미 5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 덕형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팽 수비가 사준이다. 고 총독에게 영패를 받아가지고 왔다는 말을 듣고 맞아들여 차를 나누었는데 수비가 그 자리에서 산동의 흉년된 상황과 우리나라의 곤패한 양상에 대하여 누누이 설명하면서 지금 사세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고 고의하로서도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호 참장이 열마 후에 선유 천문을 가지고 올 것인데 상서 이름도 그 천문 속에 있다. 지금 이 성진은 귀국으로 하여금 자력으로 수수하라는 것이고 또 강로와 병부 상서로 하여금 세자를 모시고 남방에 내려가 격리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매우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명을 받은 신하가 나온다면 반드시 먼저 남방의 흥리, 지혜, 문호, 연병, 수험, 설비 등등의 사항을 살펴볼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조정 논의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의 말이 이 제도 유원에는 문 닫고 들어앉아 바깥일을 간섭 않고 있고 송시랑은 병이 있다고 글을 올렸으며 대장, 양원, 참장, 양소선, 동지, 정문빛, 지현, 조여매는 현재 남은 당하고 있는 데다가 과도관의 봉장까지 잇따라 있어 매우 시끄러운 실정이다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한데 사은사 일행이 마침 문 논의가 험악할 때에 당도하였으므로 고 군문이 노발대발하여 이와 같이 실정을 다 말하였고 수비는 본공을 허락하는 것이 실로 기구의 장구한 계책이라고 역설한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고우시랑이 마치 우리나라를 위하여 자세하고 친절한 계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혜와 계책이 모자라 엉창의 말을 되풀이하면서 이런 무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서는 도리어 어리석다고 하니 이상한 일이다. 나는 아침에 죽을지 저녁에 죽을지 모르는 사람으로서 그를 보기를 원치 않는다. 비변사에게 정확히 상냥하여 시행하게 하라. 또 응창이 여기 오면 자기의 간사한 꼴을 숨길 수가 없어. 그 늙은이에게 그러한 말을 만들어내도록 촉닥하여 후일 그것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려 들 것이 아닌가 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23일 신매 6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이 덕형이 아래 내용을 보건대 팽수비가 말로는 과도관이 멀지 않아 나올 것인데 이번에 과도관이 오는 것을 적세를 살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중국 조정에서 2명의 대관까지 보내게 되어 있어 사체의 중하기가 평상시의 사신들에 관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오면 우리나라의 일에 대해서도 규획하여 조처할 일이 있고 하니 접대를 더욱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지날 곳의 각 꼴이 너무 잔패한 상황인데다가 또 농사철까지 닥쳤습니다. 바라건대 미리 각도에 글을 내려보내 각도의 밀력을 소동시키지 말게 하고 지공하는 일에 있어서도 채무에 손상됨이 없도록 하라고 하소서. 또 하나 크게 염려되는 것은 전번 성지의 남방에다 방어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 조련도 하라는 등의 여러 가지 분부가 있었는데 국력이 너무나 피폐되었기 때문에 하나도 조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과도관이 성리를 전봉함에 있어 하나도 시행한 것이 없다 하여 그것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으면 국사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그 밖에 염려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이번의 접반과 응대의 일은 다른 때에 비하여 훨씬 중요합니다. 또 경기의 개성부 이상과 황해도의 황주 이상은 사행이 지나가는 곳에 유숙할 만한 관우가 없습니다.
지금 백성을 동원하여 가가를 짓는다면 민폐가 적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짓지 않으면 당장 비바람을 피할 곳이 없으니 흙포로 행장과 차일을 만들고 또 기름 먹인 차일과 행장도 만들어 두었다가 가가도 없는 야차에서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23일 신매 7번째 기사. 산부가 아뢰기를 요즘 상기가 물러나여 인리라고는 다시 없습니다. 용천은 적과 대척해 있는 곳도 아니며 그 사흠은 인물이 너무 용렬합니다. 그를 전쟁에다 쓴다면 그래도 귀복의 이유가 될 수 있겠으나 별다른 성적도 없는데도 귀복의 그를 그대로 두어 상제를 물러나게 한다면 이는 매우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그 사험을 잉임시키지 마소서. 인의 주화는 전에 네 자식이 가관으로 있을 때 몸소 좀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밤중에 몰래 창고문을 열고 위에 올리는 주장 등의 물건을 닥치는 대로 훔쳐내었고 실관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전복과 함께 마주 앉아 실컷 마신 다음 이어 주정까지 부렸습니다. 그가 어공을 훔쳐내고 상을 무시한 불경죄를 응징하지 않을 수 없으니 우선 파직시키고 나서 치고하소서. 사제감 참장 최덕수는 광망한 인물로 지난번 가평 군수로 있을 때 산골짜기에서 피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여 머리털을 깎아버린 다음 외노의 수급인 양 거짓으로 만들어 은상을 누렸으므로 그것을 들은 자들은 지금까지도 통분해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파직시키소서. 소강 첨사 김여율은 작년 가을 화거 감조관으로서 해서에 내려가 많은 시일이 지난 뒤에야 겨우 6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잘못 만들어 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폐단을 끼친 일이 많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그 사흠은 비변사에 하문하겠다. 최덕수는 사리에 가깝지 않은 일 같으나 그가 현재 군기를 맡고 있으니 역시 비변사에 하문하겠다. 조환 김여율에 대하여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23일 신 8번째 기사. 정운에 전교하였다. 경상우수사 원균이 전후 누차에 걸쳐 병기를 올렸는데 이번에 보내온 크고 작은 조총이 70여자루에 이르고 있으니 이것으로만 보아도 그의 전공을 알 수 있어 매우 가상한 일이다. 그것을 가지고 올라온 원사웅에게 직을 제수하라.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23일 신미 9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제주 사람이 전 말을 바쳐왔는데 해외의 사람으로 이러한 의기가 있으니 매우 가상하다. 아울러 상을 내리고 직을 제수하라. 기인이 또 직접 올라온 자도 있어 더욱 가상한 일이다. 그에게는 각별한 상을 내리도록 하라.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23일 신미 10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주 유격의 상구가 서울 가까이 오면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니 관원을 보내어 취재하게 해야 할 것인지를 예관으로 하여금 살펴 아뢰게 하라 하니 회개하기를 성상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보낼 관원은 이조가 가려 정하고 재물은 호주에서 참작하여 정하며 제문도 미리 지어두었다가 상구가 성 밖에 이르면 즉시 설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23일 신미 11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변란이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가 중국의 은혜를 입어 오늘에 이르렀으며 중국 조정에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도 또한 지극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궁핍한 나머지 특별히 전사를 보내 군령을 청하게 이른 것은
진시로 사세가 절박하여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지만 너무 번거로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고 신랑의 유첩을 보면 군량을 판출하기 어려운 형편임을 극구 강조하였고, 또 산동의 곡식 10만석은 이미 그곳 기민을 위한 진구용으로 나갔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가 설사 간곡히 청한다 하더라도 그 청이 받아들여질 리가 없을 것입니다. 중국으로서는 현재 이미 전례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또 우리나라에서 계속 바라기만 하여 자주 번거로움을 끼쳐 왔습니다. 논의가 일고 있는 이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얻지도 못하고 도리어 미안한 일만 있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총독이 허옥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우선 돌아오게 하였다가 다시 사세를 보아가면서 대처하였으면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허옥에게 하서하여 빨리 돌아오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24일 MCN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그 사함은 과연 상기에는 저촉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 시세가 절박하여 내지 수령들도 많이 기복하고 있습니다. 그 사함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삼가지 못한 실수가 없습니다. 최덕순이 범한 일에 대해서는 신들이 미처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정훈이 전교하기를 최덕순에 대한 일은 남들이 모르는 일로 사실이 아닌 일인 듯하다. 또 자기 일을 가지고 지금 지난 일을 맡고 있으니 풍문만 듣고 파직시킬 수는 없다. 그 사흠도 잉임시킬 것으로 아울러 헌부에 이르라 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27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상이 행궁의 편전에 나아가 대신들과 비변사의 이웃사당상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과도관이 무슨 일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니, 병조참판 신춘겸이 아뢰기를 시랑의 무리들은 왜적이 이미 바다를 건너갔다고 주장하고 대각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이번에 나오는 것은 한편으로는 적의 정서를 관찰하고 한편으로는 병무를 살피려는 것입니다 하고, 병조판서 이 덕형은 아뢰기를 동정에서 나온 장사들의 논의가 너무 많아 필시 여러 가지 사정을 살피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중국 조정에서 일찍이 군대 조령관과 방어책 설비 등에 대하여 매우 많은 지시를 하였는데 지금껏 그에 대한 조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평안감사만은 칼과 창 쓰는 법을 등을 가르쳤다고 하니, 중국 사신에게 평령을 먼저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평령을 보도록 청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전혀 그에 대한 조처가 없어 경상 전라 같은 데는 돌 하나 운반한 일도 군졸 한 명 교련시킨 일도 일찍이 없었는데 과도관이 그것을 살펴보려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그리고 또 중국 조정에서 동궁으로 하여금 전라 경상의 사이에 있게 하라는 칙령이 있었으니 지금 전주 등초로 옮겨 머물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최흥원이 아뢰기를 동궁이 머무는 곳에도 진을 익히고 교련도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은 시기가 너무 촉박하여 해낼 수가 없다 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절강의 진법은 시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우선 우리나라 진법이나 익히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평소에는 훈련의 뜻이 없다가 중국 사신이 나올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연습을 하여 구차하게 책임이나 면하려고 하는 것은 사리에 온당치 못한 일이다 하였다. 흥문이 아뢰기를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점점 성취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덕형에게 이르기를 지난번에 아뢰었던 진법을 익힌 군대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 덕형이 1,000명이라고 답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왜 금군에게는 시키지 않았는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금군 역시 용접한 자들이 많아 지금 다시 시험해 보려는 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지방광들이 혹 지공을 감당하지 못하여 도망가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지금 당장 어사를 서와 남 두 길로 나누어 보내어
살피고 단속하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하니 흥원이 아뢰기를 황해도는 역옥으로 체포되어 지금 갇혀 있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중국 사실이 나오기 전에 결옥하여 방면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중겸은 아뢰기를 해세에서는 현재 군관을 시켜 주의수를 잡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 상이가 활과 화살을 가지고 돌아올 때도 여염에서는 그가 군관인가 의심하여 놀라 도망가더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보아도 해서가 얼마나 소란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이 중국 조부를 보니 동정에 나갔던 장사들을 그이가 탄핵을 당했건 아니면 현재 옥에 갇혀 있으며 혹은 문 닫고 들어앉아 나오지 않기도 하는데 척금 역시 곤장을 맞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우리 삼경을 수복하는 데 애쓴 공로가 있는 자들이니 우리나라에서 자문을 올려 신고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들이 우리나라에 공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황상을 속였으니 그들은 중국 조정의 죄인이다. 우리가 어떻게 사사를 구제할 수 있겠는가 하자 심수경이 아뢰기를 사체로 보아 구제할 성질도 못되거니와 그들이 참으로 죄를 입고 있는지 여부도 또 어떻게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고우시랑의 천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보기에는 고우시랑은 틀림없이 실성한 사람이다. 유경 하나 때문에 천하의 대사를 이렇게 그르치다니. 내가 과도관의 제본을 보았는데 거기에 이때 불행하게도 16경이 있다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 말이 옳은 말이다. 대마도에다 계시한다는 말은 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과도군이 만에 하나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쓴다면 욕을 당할 염려가 있다. 명사 사헌은 자기 자신이 명절에 있는 사람으로 자처했던 자였지만 조정에 들어가서는 전혀 부원만 말하였다 한다 하니 수경이 아뢰기를 그래 중국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부원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고 충겸은 아뢰기를 지난번에 경락과 함께 왔던 자들은 그중 다수가 송의 문객들이었습니다. 주사 같은 사람들이 난감하게 여기는 위인이었고 유황상은 젊은 시절에 협객이었다가 늦게야 정신을 차리고 글을 배워 과거에 급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득형은 아뢰기를 중국의 당노자들이 대개 이러하니 이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호택이 성안에서 교사와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조선 사람들은 거짓이 너무 많아 함께 일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는데 그들의 마음씨가 공평치 못한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도 이 나라 사람이지만 일반적으로 논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 경사하여 질둔한 데가 없으니 기습이 그러하다. 그러나 호택이 한 말은 공정한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변지 사정을 중국 조정에 알릴 때 털 것만큼도 속인 것이 없었다. 어찌 그들같이 마웃하는 짓이 없이 공공연히 군상을 속였겠는가 하고 또 이르기를 왜 너들은 말을 타고 잘 달리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요즘 그들이 말 타는 것을 보니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빨랐다 하였다. 이어 김명원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경도 적들이 말 타는 솜씨를 보았는가 하니 김명원이 아뢰기를 신도 외적들이 한강과 임진강 건너편에 말을 달리며 날샘을 뽐내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나라에 잘 타는 자 못지 않았으며 달리기를 더욱 잘하여 온종일 쉬지 않고 달리는 자도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사람들에게 빨리 달리기를 가르치라고 정교하였었다. 기여 신서에도 그러한 기록이 있고 옛 사람들도 모리를 메고 달리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혈기를 강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중국군은 권투라는 놀이가 있어 어깨와 무릎을 쉴 사이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고 충겸은 아뢰기를 이 제독은 수시로 자기 형제들과 축국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장과들은 제각기 각종 기회를 익히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느슨하여 팔짱을 낀 채 아무것도 하려 들지 않으니 이 역시 습속이 그렇게 맞는 것이다. 하니 명원이 아뢰기를 제독이 평양에 있을 때 왜 알을 잡아다 앞에 두고
칼을 뽑아 들고 위험을 보였는데 그때 외아는 옷깃을 여미고 앉아서 말이나 얼굴빛 하나 움직이지 않자 제독이 어찌하여 두려움을 모르는가 하였습니다. 하자 덕형이 아뢰기를 후대씨도 그 광경을 보았는데 제독은 이 아이가 나이가 들면 외노의 명장이 될 것이다고 하면서 그를 광동으로 들여 보냈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24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이조판서 김응남이 병을 이유로 소를 올려 퇴직시켜 줄 것을 청하니 답하였다. 경솔하게 채차할 수가 없다.